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욘스마인드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절판된 도서입니다. 키스 캐머론 스미스가 지은 욘스. 욘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초고소득층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욘스를 의미합니다. 욘스는 young and wealthy but normal의 머리 글자와 무리를 뜻하는 s를 결합한 말로서 평범해 보이는 젊은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수성가를 해서 큰 부자가 된 그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와 베품과 자선사업과 선행을 실천하는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21세기 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부자들입니다. 반면 저소득층 중산층은 욘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을 소득 수준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돈과 돈 벌기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만 하는 부자들은 아등바등 사는 중산층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자인 키스 캐머론 스미스 자신이 자수성가를 해서 33세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전 세계 1%의 욘스를 직접 만나며 그들의 부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가 직접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 그리고 그가 인터뷰하면서 배웠던 그 욘스들의 마인드가 이 책에 녹아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과 결론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읽어드렸어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 의도적인 일치를 통해 투자 수익의 시너지를 높여라.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부자와 빈자의 철학은 이렇다. 부자는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쓰지만 빈자는 먼저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짐론. 돈을 낚시하라. 돈은 물고기에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과 두 개를 가지고 낚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은가? 당연히 낚싯대 두 개로 낚시하는 게 확률이 높다. 낚싯대 5개로 낚시를 한다면 어떨까? 긴 말 할 것 없이 더 많은 낚싯대를 들여오고 낚시를 하는 게 고기를 잡을 확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수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한 우물을 파서 부자가 된 사람이 1명이라면 여러 가지의 수입원을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부자가 된 사람은 12명은 될 것이다. 투자 수익,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수입원들로부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투자라는 말은 가진 돈을 이곳저곳에 묻어두고 열매가 맺기를 놀면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 수입원들로부터 최대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와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가만 앉아서 돈이 돈을 만들어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많은 부자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최대의 성과를 올린다. 하지만 중산층 사람들은 여러 개의 수입원을 찾고 개발할 만한 여유가 없는데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당신의 경제적인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자기 말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 부자들은 중산층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자신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은 물론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제대로 된 팀 짜기. 부자들은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 협동하게 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다. 이 기술은 굉장한 이익을 준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포용하는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러한 기술은 절대 하루 이틀 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회사들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 부가결하다. 부자들은 팀을 만들 때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른다. 팀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든 팀원들이 지켜야 할 상호 존중의 원칙을 몇 가지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들은 팀이 처음 만들어질 때 팀원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 원칙들이 정해진 다음에 다른 팀원이 합류하게 되면 그가 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 원칙들을 지킨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누군가 이 원칙들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전 팀원은 그 당사자에게 경고하거나 징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팀 구성원이 상호 존중의 원칙들을 어긴다면 이 원칙에 의해 제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 없이도 팀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팀이 처음 구성될 때 모든 팀원들은 동료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팀 구성원이 동료들로부터 어떤 사항을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내거나 토라져 버린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동료들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팀을 떠나거나. 좋은 성과를 내는 유능한 팀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화는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오만함의 표시인 것이다. 겸손 속에는 큰 힘이 숨어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겸손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은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내게 된다. 부자들은 남들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겸허함의 정신을 자신들의 팀에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겸허하다는 것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 부자들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한다. 부자들은 매출이 오르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매출은 믿음을 바탕으로 똘똘 뭉친 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건 역시 잘 알고 있다. 실용적이고 의도적인 일치를 찾아라. 내 멘토 니도 쿠베인에게서 의도적인 일치라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 계획된 사건, 의도된 행동을 의미한다. 일치는 연관된 것, 제휴, 지지를 의미한다. 부자들은 의도적인 일치를 몸소 실천한다. 의도적인 일치는 여러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 수익을 내는 여러 수입원이 각각 서로를 지지하게끔 해준다. 새로운 수입원을 하나 찾게 되면 그 수입원에 집중해야 한다. 집중은 강력한 힘이고 그 힘은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의도적인 일치를 당신 삶과 커리어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삶이라는 큰 그림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에 레이저처럼 집중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삶의 큰 그림을 스포트라이트 비추듯이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누구나 한 가지에는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의 큰 그림에 집중하면서 그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부분에도 집중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두 개 정도의 수입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 관계가 없는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갖고 있는 편이 낫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수입원 여럿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한 개의 낚싯대보다는 4개 혹은 5개의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물고기 잡을 확률이 더 높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일치라는 법칙을 적용하면 바다에 많은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의도적인 일치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낚싯대 몇 개를 바다에 던지는 어부와 큰 그물 하나를 던지는 어부 중 누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겠는가? 의도적인 일치는 당신의 모든 사업을 연결시켜주고 그 각각의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준다. 의도적인 일치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이다. 의도적인 일치는 절대 우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현재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그 새로운 사업은 현재의 사업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각각의 사업이 서로를 증진시키는가? 첫 번째 사업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가? 첫 번째 사업의 고객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의 고객이 될 수 있는가? 의도적인 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그렇기에 더 많은 연구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러 수입원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각각을 상호 보완적인 수입원으로 발전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의도적인 일치는 당신의 경제적 삶에 기적을 불러올 것이다. 중산층 사람들은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개발하는 것이 자기 능력의 전체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모든 일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투잡을 하는 중산층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원래 직업은 제쳐두고 새로운 직업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새로운 직업이 원래 자신의 직업과 아무런 의도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입원을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원한다면 사람들과 팀을 짜고 의도적 일치를 실천하라. 명심하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산층의 마인드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투자 수익, 잘 조화된 팀, 그리고 의도적 일치에 충실한 적용. 이 3박자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 무엇을 하든 실패의 확률을 훨씬 낮출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투자 수익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인 일치를 하라는 그런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